고민 상담 ASMR 죽여버려. 보세요. 누구세요? 출근할 때가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좋은 일들은 내가 걱정을 해도 생기고 걱정을 안 해도 생겨요. 사실 저 그렇게 친구 많이 없어요. 이 배신자. 제외를 하고 싶다고요. 저랑 희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요. 보면서 네가 죽었다 괜찮냐? 나동이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제가 예전에 그 인스타를 통해서 받았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옆집 언니가 같이 밥 먹고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들어드리는 것처럼 좀 편안하게 고민 ASMR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완전 ASMR은 아니지만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속삭이면 그게 ASMR 아닌가요? 우리끼리 수다 떠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자고요. 사실 그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고민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여기에 나둥이들의 고민들을 다 넣어서 제가 태워버릴게요. 제가 엄청 귀여운 거 주문했거든요, 쿠팡에서. 토끼요, 토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기를 되게 못하는 것 같으시죠? 은근 잘해요. 지금 접은 것까지 했고 구멍을 제외하면 이렇게 얘는 대충 해볼게요. 그 고민을 내가 선택하기도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하고자 여기다 넣고 이제 뽑을 거예요, 제가. 근데 저 사실 고민 다 읽어봤어요. 속상한 것도 많고 너무 열불나는 것도 많고 그런 나둥이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답니다. 고민을 해서 무엇하나 고민하지 마. 다 했어. 완벽해. 쉬워. 토끼는 하지 말고 이때만 하자. 좋았어. 어때요? 이거 맞나? 나둥이들의 고민 박스 완성. 고민이 진짜 고민이 이게 맞냐고. 왜 이렇게 다들 걱정이 많고 많은 거야, 속상하게. 와우. 고민 박스 만들었는데 진짜 이게 가득 차서 무거워. 이 고민을 보내주신 나둥이들 모두가 힘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긍정 에너지를 뿜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좀 집에서 힐링 토크 하는 느낌이니까 제가 메이크업을 좀 지우고 뭐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세수를 하러 가겠습니다. 고고! 자, 이제 본격적인 힐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클렌징부터 해주려고 해요. 이 스킨케어의 시작은 화장을 잘 지어내는 그 클렌징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제가 나둥이들이랑 고민 상담하고 힐링하기 전에 아주 좋은 제품이 있어서 추천하고 가려고 합니다. 나둥이들 집중해주세요. 보기만 해도 완전 유자향 날 것 같지 않나요? 이 제품은 아이레시피의 세라마이드 유자 힐링 클렌징 밤입니다. 와, 진짜 향이 미쳤어요. 근데 제가 원래도 클렌징 밤으로 클렌징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워낙 그 클렌징 밤에 미친 자로 유명했는지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이 아이레시피도 처음에 선물 받아서 쓰게 됐는데 써보니까 일단 피부에 자극도 없었고 세정력도 엄청 좋고 그리고 일단 클렌징 밤을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되게 뻑뻑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쓰고 나서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많이 놀러 다니고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엄청 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아서 선크림을 미친 사람처럼 바르는데 그 선크림도 나중에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뭔가 지금 돌이켜 생각했을 때 내가 여행을 갔다 왔을 때마다 뭐가 났던 게 제가 선크림을 잘 안 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선크림 클렌징을 더더욱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클렌징 밤은 거의 선크림 세정력이 97%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좀 마음 놓고 제가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요즘 저의 나이트 힐링템입니다. 제가 사실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피부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 클렌징 제품이 전반적으로 화학 성분이 PEG 성분이 들어가요. 이 PEG가 뭐냐 하면은 향 아니면 오일 같은 거를 좀 용해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성분 때문에 이제 나둥이들이 혹시나 뭐 세수할 때 눈이 따갑다든지 간지럽다든지 이게 다 그 성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레시피 클렌징 밤은 PEG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고 촉촉하고 그런 게 큰 장점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거 순한 거 좋아해서 희두도 좋아할 것 같아요. 희두한테 선물해줘야겠어요. 제가 한번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내장된 스파츌라로 뜨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그냥 유자 소르베 느낌? 문지르면 그냥 오일처럼 사라져요. 세럼처럼 부드럽게 변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게 롤링하면서 계속 유자향이 나니까 약간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얼굴에 힐링을 더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내장된 스파츌라로 적당량을 떠서 전 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얼굴 쓸 때. 적당히 그냥 얼굴에 덜어주면서 롤링해주면 됩니다.
이게 용해되면서 저희 화장도 함께 사라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얼굴에 있는 이 노폐물도 나오고 저는 이렇게 코를 집중적으로 롤링해주거든요. 왜냐면 이 유자 힐링 클렌징 밤이 특히나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세정력이 거의 60%가 돼서 모공케어에 진짜 좋아요. 요런 쪽, 여기 나비존. 기존 클렌징 밤의 세정력이 한 30에서 40%이니까 60%면 거의 2배. 그래서 완전 확실한 케어죠. 눈 지웁니다. 보세요. 눈 지우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마스카라도 다 지워져요. 누구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을 묻혀서 롤링을 해주면 약간 하얗게 유화되면서 밀크제형으로 변하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화작용이 시작되면서 이제 모공 속에 노폐물이 나오고 클렌징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하고 눈 뜨잖아요? 눈에 하나도 안 따가워요. 헹구고 올게요. 짜잔! 이거 보세요. 헹구고 왔거든요? 완전 깨끗하게 지워졌죠?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도 안 했어요. 진짜 대박이죠? 나둥이들, 세라마이드가 뭔지 아세요? 세라마이드가 피부 구조의 장벽을 만들고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클렌징 밤 얼굴을 잘 롤링을 해주다 보면은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강화해줘서 뭔가 세안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고 되게 당기는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피부가 건조한 나둥이들한테는 특히나 더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요 세라마이드 유자 힐링 클렌징 밤이 이번에 아주 특별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부터 이 유자 힐링 클렌징 밤 본품이랑 여기에 여행용 키트 들어간 거 하나가 아니라 근데 2개. 짠! 보더블로가 이렇게 더블 구성으로 올리브영 공식몰에서 아주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기획전이니까 나둥이들이 놓치지 않고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거 저의 스파츌라 자국이에요. 제가 이렇게 작은 여행 키트에 이렇게 넣어서 다녀온 거예요. 너무 편해요. 이런 게 여행 필수템인 거 아시죠? 근데 사실 원래는 이 상품이 이렇게 본품 하나, 여행용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 더블 구성 기획 세트는 진짜 나둥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온리 나둥이들만. 엄청 싸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딱 4일밖에 열지를 못하게 됐어요. 저희를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해주신 독보적인 할인 가격이니까 진짜 이왕이면은 어차피 하나 살 거면은 2개 사는 더블 구성으로 1+1 구성으로 나중에 겟하시길 바랄게요. 어디 소문내지 마시고요. 그 고정 댓글에 히든 링크 있거든요. 그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깔끔하게 정돈된 얼굴로 야식을 먹으면서 나둥이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고고! 짜잔! 난 먹방 유튜버 도전기. 사실 제가 요거 때문에 녹음기도 따로 샀거든요. 나긋나긋하게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근데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야식 메뉴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기찜입니다. 요즘 미친 듯이 먹고 있는 조합이에요. 요거를 참깨 소스를 잔뜩 찍어서 넣고 숙주랑 이거 양배추를 넣고 국수다. 다시 하나 먹어볼까요? 이번에는 새콤한 소스를 넣어서 양배추와 버섯을 넣어서 먹어야겠다. 숙주. 살 것 같아요. 닭골라 좀 줘. 아니 너무 탄산이 강해. 저는 성격상 이런 걸 못하네요. 속이 터져요. ASMR을 못하겠습니다. 아 얼른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네. 일단 이제 고민 박스를 한번 뽑아볼게요.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무용과 입시생이에요. 예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기고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고 친구들을 보면 더 멋진 선생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꿀팁도 있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도 나름 무용을 했다고요. 무용 전공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무용을 굉장히 짧게 했었어요. 근데도 내가 그 짧게 하면서 와 무용과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수천 번 했던 것 같아요. 무용과는 어쨌든 뭐 몇십 명 안 되는 학생을 뽑잖아요 한 학교에.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엄청 높고 운이 좋아야 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밥도 못 먹어.
고민 보내주신 나둥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예고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인문계에서 무용과로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둥이가 사실 뭐 결코 연습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연습량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뭔가 서류가 더 좋을 수 있고 나의 성적이 더 높을 수 있고 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 또한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예고에 있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연습하겠지? 그러면 나도 작품 한 번 더 쳐.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건 좋지만 그들과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건 옳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이어트요? 근데 이 다이어트는 또 제가 추구하는 다이어트가 또 다르잖아요. 왜냐면 정말 급격하게 빼야 되니까. 근데 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이어트 못하고 그래 뚱뚱한 채로 봤어. 하지만 됐다. 근데 말라야 붙어. 완전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참아야 되고 굶어야 되는 다이어트잖아요. 진짜 미친 듯이 연습하고 미친 듯이 자버리세요. 그냥 수면 다이어트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거 끝나면 건강하게 드세요. 먹어볼까요? 여기 김치말이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야식 먹으니까 진짜 좋다. 이거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진짜예요. 다음 고민 한번 볼게요. 과연? 방송 쪽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비정기적이고 제 섭외가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몰아세우게 돼요. 그렇다고 마냥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면 좋을까요? 저 이거 너무 공감돼요. 방송인뿐만 아니라 모든 프리랜서의 숙명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다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길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방송국이나 뭐 촬영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제가 쭉 보다 보면 그게 저의 문제가 아닐 때도 많더라고요. 뭐 협찬사가 바뀌어서 방송이 사라지기도 하고 스튜디오 내부 이슈로 완전 바뀌기도 하고 출연료를 줄 돈이 없기도 하고 그때 그 방송이 추구했던 이미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내 탓이야라고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할 수 있는 방송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많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진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제 방송을 막 시작한 나둥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씩 더 해야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맨날 이력서 맨날 넣고 하다못해 정말 작은 방송사에도 면접을 보러 갔었고 왜냐면 면접 보는 것도 연습이니까요. 그러고 맨날 추천 그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추천 맨날 보고 있고 그렇게 100개를 넣으면 그 중에 하나가 걸리고 나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걸리고 그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거기서 또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서 방송을 늘려갑니다. 제 주변 언니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은 거고 한 2년 정도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일감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언젠가 나중에 같이 방송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다음 것도 한번 바라볼까요? 한번 섞어서 안에 있는 걸로. 나연 언니, 오랫동안 폭식이랑 자존감이 낮은 이슈로 힘든 시기가 많았어요. 이제 취업 준비 중인데 첫 취준이라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현실에 집중하려고 하긴 했는데 마음속에 그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언니의 불안감,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취준할 때가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입시 때는 그래도 나는 아직 미성년자고 성인 이후에 나의 길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취업 준비를 앞두고서는 정말 내가 이 홀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떨쳐내세요. 어차피 될 거거든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혹은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억지로 할 일을 만들다든지 나에게 미션을 한번 줘보세요. 방 청소를 해야 돼. 피아노 이걸 완곡해야 돼. 공부 중이라면은 뭐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잡생각을 억지로라도 떨쳐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안 좋은 일들은 내가 걱정을 해도 생기고 걱정을 안 해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대처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쌈 하나만 더 싸 먹어볼까요? 근데 이거 먹방이랑 같이 하는 거 괜찮나? 한 입 드셔보세요.
팽이버섯 소리 미쳤다. 들어보세요. 뽑아볼게요. 좀 질문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 고민입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엄청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아니고 또 좋을 때 함께 했는데 힘들 땐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장하고 사람 보는 눈도 키워가는 거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언니 인간관계 꿀팁이 있나요? 언니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인간관계 고민 진짜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 그렇게 친구 많이 없어요. 많아 보이죠? 물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마음을 터놓을 친구는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사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친구 수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상처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다 보면요. 그것조차 신경 안 쓰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 배신자 이러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걔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갈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지만 가는 인연 막지 않는다. 왜냐면 그 가는 인연까지 막기에는 들어오는 인연이 너무 많고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소중해요. 나대로 살다 보면 나의 결에 맞는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요. 테트리스처럼 붙어. 그중에서 마음이 맞고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은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에서 큰 이슈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가,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요. 이제 그 아기를 낳고 이런 식으로 삶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는 커뮤니티들이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나의 뭔가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 예뻐해주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노력을 쏟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특별한 면을 봐주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이유 없이. 미워하면 그 사람을 좀 안쓰럽게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좀 힘들게 미워해본 적 있나요? 미워서 얘가 뭘 입고 뭘 먹고 막 일거수일투족 보면서 막 뭐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쟤 참 사서 고생한다 하면서 그냥 안쓰럽게 여기고 그거를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하니까 또 소화돼. 어떤데요? 왜 웃어? 뭘 어때? 요즘에 제가 가비님 영상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 가비님 요즘 너무 좋아요. 근데 가비님 때문에 내가 약간 퀸이 됐어. 퀸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둥이들 모두 퀸의 마인드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모두 여왕님들이니까. 와, 이 고민 너무 많았어. 남자친구와 재회를 너무 바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매달렸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재회했는지, 누가 먼저 했는지, 어떻게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재회를 하고 싶다고라. 근데 저는 재회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둘 다 서로 그리워야 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커플이 서로에게 미운 감정이 없어야겠죠? 좀 아름답게 이별을 했다. 그러면 저는 한 2-3달, 지금 2개월쯤이면 먼저 연락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회를 하면 깨진 유리잔을 붙여도 어차피 다시 그대로 깨진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저도 희도를 만나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희도를 만나면서 더 좋아질 수 있구나, 더 단단해질 수 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그 사람이 그립고 그러다 보니 드는 감정이 이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안 헤어졌을까? 뭐 이런 진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제서야 좀 이제 화난 감정을 빼고 나를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만났을 때 지켜진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고쳐내고 노력한다면 저는 재회하고도 저처럼 장기 연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재회든 뉴든 어쨌든 다가옵니다. 저랑 희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요. 우리 루틴이야. 아니면은 뭐 생일일 때 축하한다고 보낸다고, 강아지 잘 지냈냐, 뭐 아픈 데는 없냐, 뭐 꿈에서 네가 죽었다 괜찮냐, 뭐 이런 거. 희도는 한번 연락 안 하고 갑자기 전화했어요. 저는요 카톡보다 전화를 추천이에요. 전화를 걸잖아요. 궁금해, 받고 싶어, 안 받더라도 다시 걸고 싶어. 모르잖아요, 얘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전화를 해서 그냥 뭐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다, 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저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한 것 같아요.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고 친구들이랑 있어도 편하지 않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좀 비교하고 항상 기빨려 하는 편입니다. 나연 언니만의 여유와 자신감 갖는 법 알고 싶어요. 대부분의 성인들의 고민은 이런 거 아닐까요? 자신감, 자존감. 왜냐면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삶에 증명해야 하는 나이니까요.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불안이처럼 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막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스스로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내 현실에 집중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불안함은 저는 성장할 수 있는데 좋은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들 인터뷰 보더라도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신 분들이 많고 저도 매일매일 고민해요. 난 왜 이러지? 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납니다. 조금 더 건강한 고민은 되게 괜찮네? 나랑 뭐가 다르지?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빼오세요. 그렇게 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어느 순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자신감은 자존감이라고 하죠. 이런 부족한 나도 나라고 인정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28살을 처음 돼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28세의 인생이 나에게 낯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비난해요? 이유 없이 나의 자신감을 막 깎으려고 그래. 그러면요, 그냥 오히려 내가 되게 잘났나 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못난 사람이고 진짜 뭔가 불쌍한 사람이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지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당연한 거 생각하고 더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화살을 막 던지잖아요. 내 중심이 잘 잡혀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화살이 꽂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화살이 이렇게 나한테 꽂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너무 불안해. 이러면서 스스로 꽂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내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해본 날입니다. 해본다고 했다가 볼륨 조절에 좀 실패한 것 같고 먹방을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많이 못 먹었고 고민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먹느라 못했어요. 많이. 뭔가 제가 잘하고 한 건지 지금 스스로 저도 많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웃으면서 잘 살아가잖아요. 오늘 제가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진 못했지만 나둥이들이 보내주신 고민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이 토끼가 다 먹었으니까 나둥이들은 더 이상 그런 고민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고민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결국에 이건 내 탓이에요. 맞다. ASMR 하기로 했지. ASMR 어렵네요. 나둥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한 달 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제 유튜브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고민은 해결돼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제가 이것저것 먹방 유튜버가 된 이나연, 유튜버가 된 이나연, 고민 상담 해주겠다던 이나연, 다음에도 더 뭔가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되세요. 힐링하는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